큰 사건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있다. 사고, 유산, 재회. 하지만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너무도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서 삶 자체가 그곳에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이것은 은희 유니스의 이야기다. 58세의 그녀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삶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인생이란 방심한 이들을 놀라게 하기를 참 좋아한다. 은희는 헌신적인 어머니였고 충실한 아내였으며 늘 곁을 지키는 딸이었다. 그녀에겐 자식이 셋 있었고 그들을 사랑과 수고로 키워냈다. 이제 다 자란 자식들은 저마다의 길을 가고 있었다. 남편과는 7년 전 이혼했다. 아픈 기억이었지만 끝난 일이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느리게 들리는 곳이었다. 어떤 날은 혼자 마실 커피를 끓이고 다른 날은 늘 걷던 길을 걷고 같은 가게를 보고 같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 다시 같은 소파로 돌아왔다. 드라마가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들리는 목소리가 텔레비전 뿐이었다. 당신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는가? 시간에게 잊혀진 사람처럼 남들의 삶만을 지켜보는 존재처럼 느껴진 적? 은희는 그런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아침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 피곤한 얼굴로 장바구니를 들고 있을 때 어떤 것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건물 입구 벽에 붙은 작은 종이 한 장. 희미하게 빛바랜 듯한 그것은 배관공 광고, 벼룩시장 알림, 복권 광고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더 특별했다. 알록달록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50세 이상 운동 프로그램, 첫 수업 무료,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동네 피트니스 센터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매주 지나가던 곳,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던 그곳. 은희는 혼자 피식 웃었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거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광고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파트에 올라와 커피를 끓였지만 맛이 이상했고 TV를 켰지만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책 2쪽을 읽었지만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광고지가 떠올랐다. 며칠 전 친구 마르타가 걱정스런 눈으로 말하던 한마디 때문이었을까. 은희야, 네 얼굴이 너무 생기 없어 보여.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새로운 게 없었던 일상 때문이었을까? 어쩌면 오랜 세월 일상에 파묻혀 있던 희망의 작은 불씨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편한 옷을 입은 은희는 체육관으로 향했다. 일찍 도착했다.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소박했다. 접수대에는 젊고 친절한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GX50 플러스 수업 들으러 오셨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체험 수업이에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녀는 거울이 벽면을 채운 넓은 강의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엔 또래의 여성들이 몇 명 있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또 어떤 이들은 수줍은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낯설고도 익숙한 분위기였다. 서로는 모르는 사이였지만 모두가 같은 이유로 그 자리에 있는 듯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조용한 바람, 곧 강사가 도착했다. 젊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또렷한 목소리에 긴장한 듯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저는 줄리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실력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저 가볍게 몸을 움직여 봅시다. 그렇게 평범한 스트레칭과 움직임 수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은희에게 그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다. 15분쯤 지나자 몸이 따뜻해졌고 30분이 지나자 땀이 흘렀다.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단지 운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감정 때문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숨을 고르며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는데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넓은 어깨, 단단한 걸음, 잘 손질된 회색 머리. 그가 은희를 보았고 미소 지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했다. 은희는 얼떨결에 시선을 돌렸다. 왜 그토록 심장이 뛰었는지 알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났다. 탈의실로 돌아오자 여성들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남자 봤어요? 전직 운동선수였대요. 매일 여기 온다 하더라고요. 은희는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몸은 피곤했지만 얼굴에는 빛이 있었다. 거울 속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 눈빛 속 반짝임, 잔잔한 미소.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냈다는 감각. 그날 밤 더 빠르게, 더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무엇을 꿈꿨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침에 좋은 기분으로 눈을 떴다. 자연스레 결심이 섰다. 다음 수업에도 가야지.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 첫 수업 이후 은희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단지 몸이 아픈 것만은 아니었다. 오랜 세월 잊혀졌던 근육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녀 자신의 일부도 함께 되살아나는 듯했다. 오랫동안 엄마, 아내, 이웃으로만 존재했던 그녀는 이제 다시 은희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냥 은희, 이름이 있고 의지가 있고 믿기 어렵겠지만 삶에 대한 호기심까지 있는 한 여자.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의 일상은 달라졌다. 주 3회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커피를 준비하고 운동복을 입고 힘찬 걸음으로 체육관으로 향했다. GX 수업은 하나의 의식처럼 자리 잡았다. 시간이 지나자 처음엔 조용하기만 했던 여성들 무리도 점차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운동 사이사이 웃음을 터뜨리고 서로 조언을 나누고 아픈 곳을 이야기하다가도 자식 이야기, 그리움, 꿈 이야기를 나누었다. 흰 머리와 주름진 얼굴 뒤에는 여전히 잠들어 있던 강인한 힘이 있었다. 마치 작은 자매아이 같았다. 젊은 강사 줄리아는 곧 은희의 열정을 알아차렸다. 그러던 어느 아침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한마디를 건넸다.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몸만이 아니라 눈빛이요. 훨씬 생기가 있어요. 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결국 누구나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법 아닌가? 그 시기 즈음 은희는 처음 수업날 본 넓은 어깨의 남자를 점점 더 자주 의식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깨타노라는 것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늘 조용했고 웨이트에 집중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묘하게 눈길이 가는 존재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래 자주 마주쳤다. 말은 없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눈짓이 오갔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은희는 수업을 마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에 젖어 수건을 챙겨 탈의실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때 접수대 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GX 그룹에 계시죠? 은희는 놀라 돌아봤다. 바로 그였다. 깨타노. 네, 맞아요. 그녀는 자연스러운 척하며 조심스레 미소 지었다. 갑자기 이렇게 여쭤봐서 죄송해요. 요즘 자주 배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전 깨타노라고 합니다. 은희예요. 그녀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단단하면서도 다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 첫 대화는 몇 분에 불과했지만 얼어있던 분위기를 풀기엔 충분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 둘 다 이혼한 상태라는 것, 건강과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생긴 공통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도 다음 주부터는 마주치는 일이 더욱 잦아졌다. 가끔은 접수대에서, 때로는 정수기 앞에서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깨타노가 말했다. 비 맞으시면 안 되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망설이던 은희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체 안에서는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다. 함께 웃고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젊었을 때 운동선수였지만 부상으로 모든 걸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후 창업도 해봤고 성공과 실패를 겪은 끝에 이제는 건강을 우선으로 삼으며 조용히 지낸다고 했다. 50이 넘으면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정말 그래요. 은희가 말했다. 근데 가끔은 더 좋아지기도 해요. 그는 그녀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무언가 가슴을 건드린 듯한 표정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수업 후 함께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도 했다. 어느 날 은희가 특정 동작 때문에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털어놓자 깨타노는 곧장 제안했다. 제가 몇 가지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저도 부상 이후에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해보실래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어느 평온한 토요일 아침 깨타노는 은희를 웨이트 트레이닝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그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덤벨들과 각종 기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으니 마음이 놓였다. 이제 팔을 이렇게 쭉 뻗어보세요. 그렇죠, 천천히요. 어디가 늘어나는지 느껴지세요? 그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만지며 자세를 조정해 주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은희에게는 그 짧은 접촉조차도 마치 조용한 번개처럼 강렬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느낀 게 대체 얼마만이던가. 둘은 거의 1시간 동안 함께 운동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체육관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아 물병을 들고 지친 미소를 나누었다. 은희 씨는 참 따뜻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깨타노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저도 기뻐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운데요? 이런 시간요. 같이 있어주는 거, 친절함, 그리고 사람의 손길.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눈을 잠시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공기 속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한 감정.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존중으로 심어진 씨앗. 배려로 천천히 물을 준 관계. 그리고 이미 다 살아봤다고 믿었던 은희는 이제서야 진짜 삶이 시작되려 한다는 걸 아직 몰랐다. 은희와 깨타노의 관계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래된 창문 틈 사이로 천천히 스며드는 햇살처럼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나 점점 깊이 넓게 퍼져갔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녀의 하루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이제 그는 단지 체육관에서 마주치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밤에 잘 잤는지 물어봐주는 사람, 피곤해 보이면 눈치채는 사람, 그녀의 미소가 진짜인지 그냥 예의인지 알아보는 사람. 어느 날 강도 높은 GX 수업을 마친 후 두 사람은 동네의 작은 카페까지 함께 걷기로 했다. 그곳은 천장에 식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밝은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으며 늘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기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오늘은 뭔가 다르게 보여요. 깨타노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눈빛이 반짝거려요. 은희는 약간 수줍게 웃었다. 땀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저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 좋은 기분 때문일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거 말고도 뭔가 더 있어요.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한동안 이제 다 살아봤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결혼도 끝나고 나니까 마치 시간만 보내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깨타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공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저도 그랬어요. 이혼하고 나서, 그리고 운동을 그만두게 만든 그 부상 이후에 제가 누구였는지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타이틀도 박수도 조용한 시간을 나눌 사람도 없이 그냥 혼자 남은 느낌이었죠. 은희는 그를 조심스럽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은요. 이제서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 당신이 있어요. 그 말은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다. 고백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인정이었다.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아직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감정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다. 그날 깨타노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우리 집에서요. 균형 잡힌 식단이지만 맛은 보장할게요.
은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다음 이틀 동안 속에 가득 찬 설렘을 감추려 애썼다. 옷을 신중하게 골랐고 은은한 향수를 뿌렸고 거울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여다보았다. 깨타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건 따뜻한 미소와 조금 길게 이어진 포옹이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엔 신선한 샐러드, 현미밥, 구운 생선, 그리고 붉은 와인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이야기꽃을 피웠고 웃었고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오래된 비밀들을 나누었다. 그리고 저녁이 끝난 뒤에 편안한 침묵 속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그때 깨타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50이 넘어서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희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전 단지 가능하다고 믿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미 그게 시작된 것 같아요. 깨타노는 그녀에게 다가와 입을 맞췄다. 그것은 급하지도 드라마 속 장면처럼 과장되지도 않았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온 두 세계가 마주한 순간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느낀 온기였다. 그리고 그 순간 은희는 깨달았다. 사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진짜 사랑에 필요한 건 젊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음이라는 걸.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잠을 잤다. 단지 몸이 닿은 것이 아니었다. 영혼이 닿은 밤이었다. 사소한 것에서 드러나는 다정함, 모든 행동에 깃든 배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세심한 눈길. 그리고 은희에게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부분과의 재회이기도 했다. 욕망하는 여자, 원해지는 여자, 강렬하게 살아있는 여자.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깼다. 깨타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과일, 통밀빵, 허브차.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미소 지었다. 잘 잤어요? 몇 년 만에 그렇게 잘 잔 것 같아요. 은희는 말하며 식탁에 앉았다. 제 덕분인가요?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마음이 가벼워서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웃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단순한 운동이나 커피, 가벼운 대화 이상의 관계가 되었다. 그것은 함께 나누는 삶이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일이었다. 그는 운동 가는 날마다 그녀를 집까지 데리러 왔고 그녀는 운동 후 함께 먹을 도시락을 준비했다. 주말엔 함께 산책을 했고 비 오는 날엔 같은 담요를 덮고 영화를 보며 서로의 발을 맞대었다. 이웃들도 눈치챘고 친구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때 주목받는 거슬거렸던 은희는 이제 웃음을 감추지 않게 되었다. 사랑에 빠졌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지만 그녀를 가장 깊이 감동시킨 건 로맨스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였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젊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몸이나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깨타노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안전했고 아름다웠으며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의 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내성적이었던 그 남자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더 열려있고 더 다정해졌다. 둘 사이의 연결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어느 날 가을 낙엽이 인도 위로 흩날리는 산책길에서 깨타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다. 은희 씨, 당신이 제 삶을 바꿨어요. 그녀는 놀라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제 삶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자리 거리 한복판에서 웃음과 눈물 사이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남은 시간이 2배의 값어치를 가지게 된 것처럼 그건 진짜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첫 입맞춤, 2개의 조용한 심장이 다시 함께 뛰기 시작한 그 밤 이후 몇 달이 흘렀다. 은희와 깨타노는 더 이상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일상 속 제스처에, 아무 말 없는 배려에, 빨래를 널면서 웃고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며 나누는 웃음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토요일,
마당에서 요가 수업을 마친 뒤 깨타노는 은희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아침 식사 후 컵을 씻고 있었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그가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안고 속삭였다. 나랑 같이 와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은희를 거실 테이블로 이끌었다. 그 위에는 작지만 섬세하게 조각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은희가 그것을 열자 그 안에는 2개의 은 반지가 담겨 있었다. 소박하지만 조용하고도 진실한 아름다움을 지닌 반지 돈 은희는 고개를 들어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깨타노? 이건 전통적인 청혼은 아니에요. 예식도 서류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의 상징이에요. 약속이죠. 매일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약속. 말 없는 날에도 힘든 날에도 당신도 원한다면 은희는 2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감동을 누르려 했다. 이런 순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아무 화장도 하지 않은 평범한 아침이었기에 그 무엇보다도 진심이었다. 나도 원해요. 정말 진심으로. 그녀는 눈물 글썽이며 대답했다. 깨타노는 반지 하나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은희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당신 덕분에 알게 됐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렸다고 생각해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은희도 그에게 똑같이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지 다시 시작하는 2 사람이 아니었다. 완전한 2 존재가 서로를 만나 남은 시간을 함께 걷기로 한 것이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깊고 충실하게. 은희와 깨타노는 함께했고 하루하루를 쌓아갔다. 누군가는 단순한 일상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전부였다. 이른 아침에 함께 일어나 햇살 아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같이 아침을 만들고 집안일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말 없는 시간조차 소중하게 여겼다. 어떤 날엔 해질녘 산책을 했고 어떤 날엔 단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함을 느꼈다. 한때 사랑은 지나간 감정이라 믿었던 은희는 이제 알게 되었다. 진짜 사랑에는 나이도 완벽한 외모도 화려한 과거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필요한 건 단 하나, 존재함. 그리고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여는 용기. 세상이 늦었다고 말할 때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 은희는 더 강해졌고 더 가벼워졌고 더 살아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피부에는 생기가 돌았다.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정말 젊어졌어. 하지만 그 변화의 비결은 화장품도 식단도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었다.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고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혹시 당신도 화면 너머에서 은희처럼 조용한 시간을 견디고 있진 않나요? 이미 늦었다고 느끼고 있진 않나요? 소중했던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고, 더는 기회가 없다고 믿고 있진 않나요? 진실은 이거예요.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해요. 현관문에 붙은 한 장의 종이, 건넨 초대 하나,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작은 예.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은 사랑이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믿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오늘 꼭 필요한 빛이 될 수 있어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요. 영혼이 담긴 진짜 사람들이 살아낸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결국 시간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단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기회를 조용히 건네줄 뿐이니까요.